옛 39사단터 오염에 대해 분당국은 토양 정화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창원시에 넘겼다며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근처에 학교 측의 반대를 무시하고 창원시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공장이 들어서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제20대 국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낙선한 19대 경남 국회의원들은 이전 업무 복귀 등 조용한 행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 임금님 진상품으로 유명한 통영 견내량 돌미역 생산이 한창입니다. 4년에 걸친 미역 복원에 채취량이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옛 39사단터가 중금속 등에 오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작 땅을 오염시킨 군 당국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창원시에 넘겼다는 것이 39사단의 입장입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류 창고와 영내 지하수 등에서 발암물질 TPH가 기준치의 최대 170배가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옛 39사단터. 그런데 39사단이 자체 진행한 토양오염 조사 결과는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해 3월 39사단 사령부가 영내 유류 창고와 그 주변 지역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조사 지점 4곳 모두에서 유해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 2004년과 2014년에 진행된 자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폐유나 제초제 등 폐기물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신고를 할 때 이제 폐기물 처리 이행 계획서를 신고합니다. 그다음에 폐합성 수치가 있고 담당자들이 그런 거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모든 책임이 창원시에 있다는 게 39사단 측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창원시에다가 이걸 이제 업무 일을 하시는 걸 다 넘겨주셨는데 저희가 누가 나서가지고 또 말씀드리는 게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시민들에게 창원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씀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부산 하야리아 부대와 전주 35사단 등 지난 2008년 이후 군부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된 경우는 130여 건. 이 중 상당수가 정화 책임이 자치단체 등 토지를 반환받는 측에 넘겨지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KBS 창원 보도국의 송현준, 이대환, 김한빈, 이정태 기자의 창원 옛 39사단터 오염 실태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9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옛 39사단터 오염 보도는 관공서의 묵인으로 묻힐 뻔한 환경 문제를 단독으로 취재 보도해 문제를 제기하고 끈질긴 후속 보도로 전면 재조사를 이끌어내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 금속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자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공장 승인 과정에서 학교 측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월 이 학교 80여 미터 앞에 대형 축전기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독성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고 녹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88m 떨어진 금속 공장에서 매일 배출되는 먼지와 악취를 창원시가 말하는 법적 기준과 허용 기준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문제는 이 공장의 공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창원시의 석연찮은 행정입니다. 학교 앞 200m 안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공장이 들어설 경우 교육청 측과 협의를 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오염 배출 시설 설치 불가라는 교육청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이런 유해성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호소를 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게. 창원시는 그동안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도당시설하고 쇼트시설, 이 대기 배출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이제 학교 보건법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은 입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는 30일부터는 20대 국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19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갈 계획인지 진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이창에서 고배를 마신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원직인 대학 교수로 돌아갑니다. 박 의원은 오는 9월 2학기부터 창원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교수로 학생들 앞에 설 예정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애들한테 미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좋죠. 창원 성산에서 낙선한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일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로 복귀합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차기 선거 출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회사로 돌아가야죠, 다시. 법인체 회사에 가서 창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원 마산회원에서 4선에 실패한 안홍준 의원은 새누리당 차기 대권 후보 추대 작업 등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해을 김태호 의원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입니다. 밀양창녕 하만의령의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은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지역구 챙기기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기본 활동은 이제 일주일에 한 2, 3일은 4개 시군을 계속 주민들 만나면서 지역 활동하고 공약 사업들 계속 추진하고. 산청함양 거창합천의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당분간 서울 자택과 지역구를 오가며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통영 견내령 앞바다에서는 임금님께 바친 진상품으로 유명한 돌미역 생산이 한창입니다. 그동안 남해구로 한때 자취를 감췄다가 4년에 걸친 복원 끝에 채취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 사이 수심이 얕고 물살이 빠른 견내령 앞바다. 미역을 채취하는 작은 어선 10여 척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8m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바닷속에 넣은 뒤 막대기를 돌리면 나무 끝꼬리에 미역이 걸려 올라옵니다. 한아름 달려오는 미역에 어민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거 짭짤하 좋지. 우리 마을의 어촌계로 봐서는 굉장한 짭짤한 소득원이 됩니다. 견내령 돌미역은 남해구로 지난 2010년 생산이 거의 중단됐으나 씨앗 심기 등 4년에 걸친 보원 사업 결과 지난해부터 채취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90톤. 지난해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판매 가격도 다른 일반 미역의 3배 정도인 3.5kg당 20만 원 이상에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역 종사 감기라든지 갯바위 닦기라든지 제가 어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부터 자원이 조성이 돼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두께가 도톰하고 끓이면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와 진상품으로 알려진 견내령 돌미역. 자치단체와 어민들은 견내령 돌미역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 방식으로만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최종 발표가 다음 달 말에서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까지 전문가 자문회의가 끝나 용역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곧바로 채점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중순쯤이면 입지 발표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입지 결과 발표를 미루거나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자구안이 다음 달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현재 회계기관이 신규 수주 중단과 해양 플랜트 인도 연기를 가정한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자구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STX 조선은 현재 수주한 선박을 완성하더라도 내년 7천억 원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정 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초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 오는 11월쯤 회생이나 청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모두 28명이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사문서 위조와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적극 가담한 10명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18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4명은 모두 기소됐습니다. 남해안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출렁다리가 생깁니다. 통영시는 오늘 욕지면 연화도에서 연화도와 우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통영시는 모두 98억 원을 들여 연화도와 반화도, 우도 등 3개 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오는 2018년 4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지정 경남통일교육센터가 오늘 창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제2회 우리가 그리는 통일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오늘 한마당에는 학생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노래 부르기와 주제별 토론회, 연극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창원시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57살 최 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다쳤고 인근 아파트와 주택 등 3,000세대가 3시간 동안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의 현업 복귀 명령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최종 승인을 할 경우 송 지부장은 직권면직 처리됩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송 지부장 등 5명이 삭발식을 하고 교원노조법의 개정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